안녕하세요, 최PD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13일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참 힘든 시간들이었는데요. 관심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벽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공유 드렸었고요. 오늘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고 다행히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가격적으로는 음봉이지만 캔들 모양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4265원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약간쯤 깨는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여기 종가 3795원 요 라인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3795원을 표기를 했고요. 저는 요 라인 떨어지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손절은 요 45일 요 라인을 깨면 손절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끝까지 온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바로 좀 횡보를 하다가 바로 다음 주 정도에 날아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위로 간다는 생각도 하지만 물론 아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문전자도 오늘 올려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라인 딱 걸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초가로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었겠지만 네, 그거는 좀 의미가 없고 계속 이제 모아가면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재무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적당히 줄 때 챙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S홀딩스 오늘 좀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지라인 79,400원을 좀 깨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요 라인 요 라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까지 버텨보고요. 요 라인이 깨지면 요 라인은 69,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9,000 네, 여기가 아니네요. 69,000원이 아니라 69,500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도 오늘 시세를 준 모습이고요. 네,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이날이었죠. 이날 바로 말씀드리고 바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저는 아쉽게 매수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일단 위에서 좀 팔고 좀 기다렸다면 그리고 오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기 떨어졌을 때 샀다면 오늘도 이제 수익을 줬을 테죠. 계속 한일사료는 관심 종목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플라임은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요 라인 제가 생각하는 5250원을 지지하는 요 라인을 보면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요 라인을 깨면 손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팩도 지금 흐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으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하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내 본저가 혹은 어느 정도 약익절이라도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SBS 콘텐츠 허브 오늘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요 자리 계속 지키는 모습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길게 가져갈 거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더군다나 6,810원을 지지해주고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PJ메탈은 상한가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3,950원 요 자리를 온다면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흐름 나빠 보이진 않고요. 거래량 줄이는 모습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코리아 S투자증권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이 모습이고요.
계속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FN 코리아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계속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네. 잠시만요. 네.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MFN 코리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좀 다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내리면 그때 생각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YOM은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크게 의미가 없고 저점이라서 계속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가져간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줄이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 400일선을 도입하는 그 시점이 대시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좀 길게 가져가겠다, 일일비 안 하겠다라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오늘 딱 매수할 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져간다면 이 종목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르비텍은 오늘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제 다시 매수를 해볼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8,460원 요 라인인데요. 7,840원까지 열어두고 1차 매수, 2차 매수 요 관점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요 라인에서 이제 스스로 기준을 좀 잡아야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건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유에이텍도 오늘 계속 자리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내가 여기서 잡았다면 여기 위에서 파는 게 맞았겠죠. 팔고 계속 관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 타이밍은 딱히 없었어요. 계속 관망을 하고 이제 오늘 혹은 내일 사봐도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렌시스는 오늘 시장에 비해서 강한 모습 보였고요. 오늘 5%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네, 좋아 보입니다. 현재 요 라인에서 잡았다면 계속 가지고 갈만 하고요. 아마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요 라인에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사기엔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 좋아 보입니다. SJM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화 에너비스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보다는 지켜보는 관점 좋아 보입니다. CNH도 이제 계속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까지 보고 손절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캡도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신규 진입자가 있다면 오늘도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존버를 해야 된다, 나는 여기서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글쎄요, 요거는 좀 하락폭이 너무 많이 커서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적당히 잘라내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좀 신규로 진입해 볼만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준은 나는 마이너스 5% 되면 좀 자르겠다, 좀 짧게 가든가 그런 식의 지금 장에서는 더 좋아 보입니다. 대동전자도 33일선 만나는 자리인데요. 계속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도 매수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주강은 제 생각보다는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그렇지만 2585원까지는 저는 지지해 준다라고 보고 계속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없이 떨어져서 분명 전 고점은 분명히 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시간의 문제겠죠. KD캠 오늘도 좀 빠지는 모습 보였지만 제가 생각하는 라인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계속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명은 좀 빠졌는데요. 45일선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들어온 거래량 대비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분명 위로 가는 모습이지만 현재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시공테크는 오히려 우리 조명보다는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지키는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알로이스도 자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소 45일선을 깼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라인을 지켜주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맥널티도 시장 영향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 흐름이 좋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이제 반등을 해야 될 시기라고 느껴지고요. 역시 거래량이 좀 부족한 거죠. 저는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움직여주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목표가 12,000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에도 역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는 저가이기 때문에 난 길게 가져간다 라고 하면 이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당연히 10,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니언스는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네,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이런 재미없는 종목을 한다면 일단 내 매수가를 오면 좀 자르고 힘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품절주는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가기도 하지만 특히나 지니언스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큐빅도 45일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깼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했다면 손절로 일단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물론 다시 가겠죠. 갈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자르고 다른 거를 가는 게 더 밑으로 빼고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밑으로 빼버린다면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일단 자르고 다른 종목 갈아타는 것도 좋고, 나는 시간이 많다 상관없다 라고 하면 계속 기다리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태경산업도 흐름 좋다가 오늘 시장의 영향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니플러스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반등했고 오늘 7.87%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예, 이제 오늘 흐름 보니까 확실한 자리가 맞았구나. 어제도 이제 반등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등을 했고요. 내일은 좀 조심하면서 어차피 위로 한 번은 더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시언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라인을 걸쳐 앉는 모습인데요. 내일 그 다음 주가 좀 중요해 보일 겁니다. 물론 깬다 하더라도 위로 가겠지만 그게 언제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저는 8,000원 깨지면 손절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퍼스 코리아도 45일선 지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좋아 보입니다. PSK 홀딩스도 요 라인이죠. 깨긴 했지만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코바이옴에도 오늘도 빠졌지만 그래도 자리 지켜주고 있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KC피드도 마찬가지 계속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